올해 증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마무리 막바지 시장 대응 전략들 점검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배당락 일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론지수가 34포인트가 밀리더라도 놀라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을 좀 점검하고 싶어요. 개인들 어제 역시 큰 폭으로 막판 매도를 좀 한 것 같고 기관은 또 큰 폭으로 샀습니다. 이제 이후에 수급 변화가 좀 나겠죠?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 수급 모멘텀이 부활할 시점, 저는 오늘 신규로 제한 포트에 한 종목을 갖다 낄 건데 뭐 낄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이제 수급 모멘텀 부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KRX에서는 매년 이제 이론 배당락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34포인트, 35포인트 빠지더라도 본전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섣부른 장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가는 절대 그렇게 안 빠집니다. 요즘 그 자료도 계속 보여드렸죠. 이론 배당락보다 항상 배당락이 훨씬 더 작았다.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락이 훨씬 더 작았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나오면 제가 굉장히 쪽팔리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 굉장히 작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까지 매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고 어제까지 누가 받아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오늘 배당락 이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읽어냅니다. 참고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론 배당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래소만 좀 포커스해서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이론 배당락 지수는 한 4P 정도 됩니다. 그래서 0.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론 배당락이 존재를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만큼 밀리더라도 시장에서는 마이너스다라고 읽지 마시고 오늘 시가 이후에 방향을 쳐다본다, 이렇게 읽어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도 보여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배당락 나오고 난 오전장을 좀 공략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 거래소 기준은 1%에 25억이고 대주주 요건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2%에 20억인데 이게 내년 4월서부터 이제 15억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대주주의 범위 확정이 올해 말 기준으로 벌어진다라는 거고, 회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15억 밑으로 팔든가 아니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20억 밑으로 내리고 남아있는 3월 말까지 20억 밑에 남아져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처분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코스닥 20억 뿐 아니라 내년 4월 이후에 매도할 물량들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15억 밑으로 줄이려는 니즈가 분명히 강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배당락 이유를 쳐다볼게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9천억 나갔습니다.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아요. 우리가 앞 페이지 보면서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만, 이거 나하고 상관 있는 거야 라고 읽은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제 거래소에서 9천억,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8,500억.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요즘 매도의 연속성은 개인에서 찍힙니다. 어제 막판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지고 셀트리온이 크게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장중에 떨어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장중보다
막판에 뭐 어차피 시세가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막판에 정리하려는 니즈가 좀 크게 잡혔다. 순수 개인일지 뭐 자문사 돈들일지 뭐 이것들은 더 해집고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도의 니즈가 높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럼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 찍었어요. 그럼 매수의 주체는 누가 찍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매수의 연속성이 크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뭐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프로그램이 차익 쪽으로 어제만 하더라도 3천억 이상 들어갔고 최근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천억 가까이 들어갔고 예. 매수의 연속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농담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은 산속 온당쌤은 목마르니까 와서 먹는데 얘네들은 이 차익 거래 왜 했겠습니까? 배당 먹으려고 한 거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이 배당락이 어제까지 샀어야 배당이잖아요. 그럼 오늘서부터는 배당과는 아무런 네.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 매물 부담 뭐 나올 수 있어요? 라는 얘기 충분히 나오죠. 네, 충분히 나옵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오늘부로 이렇게 계속 팔아제낄 이유도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매수의 주체와 매도의 주체가 역전돼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배당락 이후서부터는 그런 이슈가 소멸이 된다. 코스닥 쪽도 어제 개인이 6천억, 뭐 그제는 뭐 6,600억 이렇게 매도가 나갔고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았고 시황 판단의 중심을 저는 외국인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일단 매도의 연속성에서 벗어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 이후 물론 오늘 빠져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해외 증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론 배당락 때문에 빠져서 시작을 해요. 물론 시장에서 이론 배당락 발표한 것만큼 빠지지 않을 거고 이 시가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그 그림을 앞으로 뭐 주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계속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1월 효과를 코스닥 쪽에서 볼 예정인데 개별 종목으로 승부 보기에는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지수를 먹겠다라는 컨셉으로 계속 코스닥 이 150 레버리지 이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금요일과 어제 이 이틀간의 상승폭이 10%가 훌쩍 넘더라고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끝날 때는 뭐 어제 분위기 반영하면서 상당 부분 뱉고 끝을 냈습니다만 오늘 배당락 이후서부터는 적어도 이런 식의 폭탄 매물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노이즈 제거하고 이 그림을 쳐다보는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까지 갖다 끼면 딱 10종목 맞아 떨어지거든요. 제한 포트를 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한 포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편입 종목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이어서 풍산, 송원산업, 오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지금 저 제한 포트 내에서 보시면 오늘 SKT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들은 배당 수익률이 뭐 3%대가 훌쩍 넘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 반영을 일부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배당락 반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봐도 결산 배당을 한 2만 원 정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안쪽 될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1%가 살짝 넘거나 뭐 남짓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고배당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건 텔레콤하고 이노베이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늘 일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배당락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그 ETF를 인덱스를 집어넣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코스닥 150을 넣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넣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월에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총상위 종목으로 중심으로 해서 강할 것 같다. 일단 아까 전에 요 페이지 보시면 위에 글씨 못 보셨던 분들 계실까봐 한번 보면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원래 이번 달에 나오는 12월 달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계속 연기됐죠. 1월 달에 나오긴 나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 연기금 너네 앞으로 뭐 투자의 10%는 코스닥 사 이런 거 전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뭐 뉴 인덱스 뭐 KRX 250을 추종하는 자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정부에서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활성화 방안 뭐 예고했었던 대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효과에 원래 있었던 이 효과에 플러스 알파를 만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성향으로 봤을 때 웬 코스닥 150도 아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겨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뭐 상당히 이 좋은 효자 노릇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합니다. 예. 자, 포트폴리오까지 봤고요. 1월 효과를 좀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좀 회복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 조금 약하고 또 미국은 이제 뭐 애플쇼까지 겹쳐가지고 같이 IT가 조금 흔들리는 국면이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 부분도 읽어주세요. 지금 뭐 바로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LG 이노텍 같은 거 요즘 차트 좀 한번 열어보시면 LG 이노텍 리포트 검색해 보시면 나쁜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뭐 기대 이상 되는 4분기 효과에 뭐 실적은 배반하지 않는다. 뭐 막 이런 식의 리포트 제목도 달려 있어요. 근데 주가는 LG 이노텍 시세 보시면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은데 주가 빠진 거 보면 이 엄청납니다. 빠지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 맨날 똑같은 얘기했어요. 반등하겠지. 좋다 그러잖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18만 원 훌쩍 넘던 주가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4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도 요즘 마이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예요? TSMC죠. 애플하고 AP칩 연결돼 있잖아요. 2위가 어디죠? 홍하이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콘 기업이거든요. 조립하잖아요. 그럼 이 둘이 지금 애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그거를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대만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도 그렇고요. 어닝이 빠진 게 아니에요. 시장이 빠졌어요. 어닝은 증가가 나와요. 어닝은 대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닝 증가가 더 크고요. 근데 주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뭐죠? EPS 곱하기 PER. 그러니까 얼마 벌어 몇 배 줄까를 곱해서 주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얼마 벌어는 큰 이상이 없어요. 큰 이상이 없는데 몇 배 줄까 측면에서 조금씩 점수를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말 효과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GM, 뭐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차익 실현 돈들이 꽤 많이 나갑니다. 뭐 대만 우리하고 색깔 비슷하고 우리 대한민국, 뭐 인도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올해 들어왔었던 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IT 성향이 강했었던 시장 중심으로 요즘 노이즈가 좀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도 TSMC가 대표하는 대표성이 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하는 대표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도 우리 시장에서 약간의 뭐 답답함 이런 부분들 뭐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 뭐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내년에 D램을 뽑을 것 같아요. 이 뉴스는 우리 작년에도 들었고요. 재작년에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뭐 우짜우짜해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올 겁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 처음 들은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좀 구체적인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꾸 이제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부분을 아빠한테 잃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 좀 협상 좀 할까? 너네 이제 그만 올리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뉴스 물론 노이즈죠. 안 좋은 뉴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반도체 가격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나온 이 뉴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뭐 불리하게만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4분기 어닝 전망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에요. 뭐 성과급이 세게 나갈 것 같아요. 뭐 환율 효과가 마이너스였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8년도 전망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이 감익을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와 시장은 늘 흐름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둔화됐었을 뿐이지 내년 시장이 올해 시장에 비해서 감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1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뭐 시장 가이드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세게 부르는 쪽은 뭐 15조 안 되게 부르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6조가 넘던 가이드였는데 상당히 많이 끌어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이 시장의 노이즈로 좀 올라탄 것 같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가미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락 출발하고 난 배당락 이유가 수급의 본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뭐 가까운 걸 기억하고 아무래도 이제 긴 흐름에 지나가는 것은 잊기 마련인데요. 올 한 해 사실 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뭐 누가 뭐래도 IT 반도체입니다. 네. 예, 엄청난 시세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냈는데 그러게요. 이제 연말에 좀 흔들거리는 국면, 내년 초에 이제 IT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투자자들이 좀 고민입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고 또 계속 점검을 좀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장 대응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제 제안 포트에는 IT가 한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나 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쪽으로 확산을 많이 벌여놨고 뭐 비철도 들어가 있고 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 통신도 있고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확산되는 그림을 일단 읽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값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일 배당락 이후 오전장에 대해서 좀 공략 포인트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까지 과하게 쌓아줬었던 외국인 선물이 뭐 단방에 풀린다라든지 시장에 매수가 없는 자리에 기관의 매도가 과하게 풀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가 더 빠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혼자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락을 확산시키면서 밀리는 경우에는 이때는 삼성전자만 제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포트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서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배당락 이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수급 모멘텀의 부하루로 저는 읽었으니까 포트가 풀로 찬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좀 연초 효과가 시들해질 수 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방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